경절되게 반성하며 다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최영희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천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어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지난 4월 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는 황하나 씨의 모습 앞서 보셨는데요. 1심 재판부가 사실 집행유예를 하면서 바로 석방이 됐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뭐 이게 재범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하고 2015년에 마약 투약 혐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 뒤늦게 좀 밝혀졌고 네. 여기다가 또 하나는 필로폰을 직접 구매한 혐의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석방이 됐다, 집행유예로.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마약범과 관련해서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그 관례적으로 돼 있죠. 그런데 황하나 씨는 좀 약간 집행유예 하기에는 좀 그 범죄 사실이 약간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자신이 투약한 것이 뭐 한두 번, 두세 번이 아니고 일단은 2015년도에 세 차례 투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거기다 또 2018년도에 향정시설 의약품까지 또 본인이 투약을 했고, 그다음에 박유천 씨와 관련해서 근데 필로폰도 구입하고, 옳죠, 또 여섯 차례 걸쳐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과만 없을 뿐이지 전과가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만약 2015년도에 그때 제대로 수사가 돼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 건은 전과가 있는 그런 재범죄가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뭐 굉장히 본인이 반성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전에 뭐 횟수는 많이 있지만 이제 전과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관대하게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김 변호사님, 그 황하나 씨가 이 재판 과정에서 1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일단 이제 반성이라는 자체는 범행 사실을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 일단 반성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붙이죠. 근데 네. 특히 이제 구속돼 있는 많은 피고인들은 반성문을 무지무지 많이 써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장씩 써냅니다. 근데 그 반성문은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진정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17번이나 써냈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걸 계속 재판부에 전달을 하는데 아마 이제 반성문을 17장 안 쓰고 한두 장 정도만 썼어도 아마 집행유예 선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문을 내가 정말로 많이 내면 이거 재판부에서 반성문의 장수에 비례하게 예. 형량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이 어제부터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정오쯤에 황하나 씨가 석방이 됐는데 이게 반성만 하면은 마약 범죄도 용서해 주는 거냐? 반성문하고 재판장에서 울먹이면 마약을 해도 괜찮은 거냐? 온라인상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마약 전력을 쭉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 네. 이제 판결은 처음 받는 거지만 2015년 사건이 해결됐나요? 그때 왜 종로경찰서에서 황하나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빼놓고 당시에 저 대학생 조모 씨는 판결을 받았어요. 네. 황하나로부터 마약을 받아서 투약한 대학생은 처벌을 받았고 그 마약을 구해주고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이 마약으로 이제 붙잡힌 그 대학생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는 조사를 받지 않아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경찰 유착 의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부분 조금 네. 이따 조금 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관대하게 이제 형량이 나온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초범이라는 말을 이 네티즌 다수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재판부는 다시 또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그땐 이제 뭐 실형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데요. 네네. 네, 그거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제로는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반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냐면 박유천 씨와 최근에 했던 진실공방으로 봅니다. 박유천 씨는 완강하게 부인했었고 황하나 씨는 했었다라고 인정했잖아요. 네. 그 인정한 바가 어찌 보면 반성의 진정성하고 연결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집행유예 2년 기간이니까 향후 2년 내에 마약을 또 하게 되면 이것은 뭐 실형으로 사실 가중처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일단은 풀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네, 황하나 씨가 석방되면서 선행하면서 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혐의를 가졌던 옛 연인 박유천 씨 역시 지난 2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당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를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박유천 씨 사실 마약 혐의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나는 그런 적 없다. 강하게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결국 시인을 했고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뭐 황하나 씨하고는 모습은 전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똑같이 예.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영일 평론가가 또 반성의 진정성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보이는 모습이나 말하는 투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보자면 반성의 진정성은 박유천 씨가 훨씬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정답일 텐데 일단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패션을 혹시 보신 분들 눈여겨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얀색 셔츠에 검은색 굉장히 깔끔한 수트를 입고 심지어는 신발도 운동화나 이런 편한 신발이 아니라 하이힐을 갖춰 신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머리 핀까지 딱 헤어핀까지 그냥 확 꽂은 게 아니라 또 패션을 생각해서 뒤쪽에 살짝 꽂고 이런 것들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마치 저거 하나가 또 하나의 쇼인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그건 상당히 많았고 장희영 교수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 생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네. 있고요. 그리고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가 써준 거 읽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밴드를 이야기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둘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박유천 씨의 그 모습도 진정성보다는 연기가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황하나 씨에겐 조금 더 그 이전에 이 황하나 씨의 어떤 행동들과 연관지어서 똑같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둘 다 똑같이 봉사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성하고 봉사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어쨌든 이번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최영일 평론가님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하고도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풀려나서 이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고요. 또 실제 이제 뭐 과거에 고소 사건 있을 때도 이 베프라는 단어가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아빠랑 뭐 누가 친하다 이렇게 경찰 인맥까지 자랑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성의 진정성을 장희영 교수님이 뭐 박유천의 경우와 지금 황하나의 경우를 이제 대비시켜 주셨는데 저는 둘 다 아직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뿐이다라고. 왜냐면 예단할 수 없죠. 앞으로 또 범죄를 네. 저지를지 어떨지. 그건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이제 몫인데 말씀하신 대로 황하나 씨가 예전에 사실은 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마약 투약 혐의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다른 문제가 터졌었어요. 네티즌끼리, 블로거들끼리. 그런데 그때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매우 황당한 이제 포스팅을 한 겁니다. 내용은 이제 나는 굉장히 이 중요한 곳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마치 이제 경찰에서 예우를 받은 것처럼 위세를 부려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전화 통화 녹취가 이제 공개됐던 건데 네.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야.
그래서 나는 경찰에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별로 조사받아도 처벌 없을 걸 이런 뉘앙스의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게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그렇다면 2015년 당시 16년 이때 경찰과 관계된 일이 벌어졌을 때 황하나의 나중에 그거 거짓말이었다. 네. F도 아니고요. 제가 어찌 보면은 그냥 이제 언쟁이 벌어진 과정에서 허언이었다? 예, 허언이었다. 상대를 제압하려고 거짓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당시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는 심지어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 조직이 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나?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해당 경찰이 종로경찰서에 당시 재직했는데 다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그렇죠. 종로경찰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 조직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혹시 퇴직을 했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왜 조사 안 했는지는 빨리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나 오래 지나서 재판이 지금 끝났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유착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네. 황하나 씨가 어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항소는 안 하실 건가요? 네, 안 합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 네. F 뭐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베프를 좀 이렇게 축약을 베스트 프렌드 뭐 이거잖아요. 절친. 절친. 네. 절친을 저렇게 이제 베프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 구치소에서.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다고 얘기도 하고 또 조사를 받았는데 뭐 상황실에서 뭐 받고 뭐 어디 가니까 어떻다 경찰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했는데 그 결과 발표에 의하면 지금 본인이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장실에서 경찰에서는 조사해보니까 서장실에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너무나 울고 있고 겁을 내고 있어서 경찰 상황실 같은 데를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얘기 아니죠. 더구나 피고소인이란 말이에요. 피의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하는 피의자인데 엄격히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경찰청 상원실 데리고 와서 이게 구경을 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경찰청 상원실은 외부인을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지역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자체가 뭐 그 당시에 의혹을 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그 당시 수사했던 2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입건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처벌이 어떻게 됐는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찰 위협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박유천 씨는 검찰이 1심에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집행유예로. 이번에 황하나 씨도 어쨌든 황하나 씨는 본인에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 집행유예로 만족한다.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과 없는 마약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항소 포기할 겁니다. 이 정도 형량이 나왔으면. 그런데 황하나 씨는 너무나 이 횟수도 많고 그 과정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죠. 그래서 아마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안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또 검찰 내부에서 이 항소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차장검찰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론의 좀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